우리 밥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고추장, 된장, 장아찌와 같은 발효식품인데요. 오늘은 독특한 발효식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역 고유의 향토 음식부터 제철 재료로 만든 신선한 음식까지 시간이 빚어내 영양은 물론 입맛까지 동시에 잡는 발효식품들 지금 소개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죠. 묵힐수록 깊어지는 맛과 향은 물론 꽉 찬 영양으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발효식품인데요. 오랜 시간과 정성 어린 손길이 빚어낸 영양 만점 음식들 지금 소개합니다. 쌀쌀해지는 초겨울,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 어김없이 과메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맘때면 늘 그랬듯 자연스레 녹아드는 풍경인데요. 지금 구룡포엔 포항의 명물 과메기를 말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과메기는 11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1월까지 동해포구를 수놓는데요. 이 과메기로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우와, 지금 여기 항아리도 굉장히 많고요. 저기 작업 중이신 것 같아요. 뭐 하는 중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이거 과메기 맞죠? 네, 과메기 맞아요.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중이에요? 과메기 장아찌 만들려고 자르고 있어요. 과메기 장아찌요? 네. 이름도 생소한 과메기 장아찌. 주인 강영화 씨가 직접 개발한 음식입니다. 장아찌에 사용되는 과메기는 덕장에서 꾸덕꾸덕 말린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기름기가 조금 남아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과메기 장아찌에는 몇 가지 비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물엿. 이 물엿이 과메기 비린내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이 가루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곡물가루 같은데요. 이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방금 들어간 그 가루는 뭐예요? 이게 황칠나무 가루입니다. 황칠나무 액기스를 뽑아서 우리가 건조를 시켜서 분말로 만든 거예요. 이제 고추장을 넣어서 이제 버무려서 장아찌 최종 단계를 만들 텐데, 그게 고추장하고 기름이 섞이면은 제대로 섞이지를 않고 따로 놉니다. 근데 이 황칠나무가 바로 그것을 혼화시켜주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과메기, 겨울 한철만 먹기 아쉬우셨죠? 이제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장아찌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과메기 장아찌는 1년 정도 숙성을 거쳐야 제대로 된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과메기 장아찌, 그 맛이 궁금합니다. 이게 바로 1년 된 과메기 장아찌입니다. 아삭한 일반 장아찌와는 달리 쫀득쫀득한데요. 이게 네. 과메기를 그냥 먹을 때랑 또 식감이 확실히 달라요. 네. 약간 북어포 같은 느낌도 들고, 절대 비리지도 않고요. 고추장 맛이 적당히 배어서 밥이랑 먹고 싶어요. 이번에 선보일 음식은 시간이 빚어낸 맛, 바로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이라고 다 같은 고추장이 아니죠. 이곳에서는 고추장에 북어를 넣어 북어 고추장을 만듭니다. 북어 고추장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제가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솜씨를 갖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포항에서도 그 바닷가 마을 칠포 출신이신데, 이 고추장 맛을 보고 제가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제가 만들게 된 겁니다. 원래 포항의 향토 음식이었던 북어 고추장. 오랜 세월을 거치며 잊혔던 맛이 다시 부활한 건데요. 고추장에 생선을 넣어야 하다 보니 만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짝 말린 생선을 사용해도 발효 과정에서 물이나 기름이 빠져나와 부패의 원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멸치 육수입니다. 멸치 육수를 넣어주면 부패를 막아주는데요. 잘게 간 북어와 멸치 육수 그리고 고춧가루, 엿기름을 함께 넣고 버무리면 북어 고추장 완성입니다. 6개월 숙성이 지나면 제맛을 내는 북어 고추장. 그 중에서도 3년 숙성됐을 때가 가장 맛있을 때라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일반 고추장과 다름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맛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와,
이게 북어의 그 씹힘이 있어요. 살짝 갈린 느낌이 있는데 첫 맛은 약간 달콤하거든요. 근데 끝맛은 역시 이렇게 알싸하게 매운맛이 돌아요. 이 씹히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의 대표 향토 음식을 알려줄 우리 음식 연구회 지양순 씨입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음식 해주실 거예요? 예, 포항의 향토 음식 회떼기 밥식혜를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음식 밥식혜. 그 고장에서 많이 나는 생선을 이용해 담그는 것이 특징인데요. 포항에서는 못생기기로 알아주는 생선인 횟대를 사용합니다. 밥식혜 횟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생선이 살이 단단해서 비린내도 적고 그리고 삭혀놨을 때 그 식감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밥식혜에는 다양하지만 친근한 식재료들이 함께 사용됩니다. 먼저 소금에 절여 물기를 짜낸 무에 고춧가루 양념을 해서 준비해두고요. 여기에 하룻밤 숙성시킨 엿기름과 밥을 함께 넣고 섞어줍니다. 비린내를 줄이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엿기름이 필수라고 하네요. 왜 옛날에는 이렇게 밥식혜를 만들어 먹었어요? 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그냥 두면 생선이 금방 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밥식혜를 만들어가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놔두면 오래 먹을 수도 있고 또 부족했던 영양분, 단백질이나 칼슘 이런 보충을 위해서도 이 밥식혜를 만들어가지고 두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래도 먹을 수 있고 또 영양분도 더 좋아지고 또 거기에 맛도 있잖아요. 네. 일석삼조 음식이네요. 어려웠던 시절 오래도록 두고 먹을 수 있었던 영양 만점 밥식혜. 거기다 맛도 좋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 건강식입니다. 이번에는 청정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장 청송으로 향했습니다. 주황산의 푸르른 소나무가 밭을 이루고 있는 산 아래 시간이 빚어낸 명품이 있다는데요. 햇볕이 잘 드는 뜰에 고즈넉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장독이 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장독 정말 많다. 제가 들어오는 길에서부터요, 장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네, 이 안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송화 된장도 있고 간장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전부 다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소나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그 장을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이거 함부로 잘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특별히 보여드릴까요? 네. 우와. 이것이 바로 지난 5월 채집한 송화가루로 담근 된장입니다. 빛깔이 참 곱죠? 특히 한번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맛이 궁금한데요. 우와. 이게 콩 알갱이가 다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짜지 않고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이 송화 된장이 사실은 여기서 한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은 맛과 아주 특별한 맛이 나는 거죠. 마당을 가득 메운 장독대들. 장을 장독대에 보관하는 이유는 장의 맛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법이 바로 장독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인사 8만 대장경을 1000년 넘게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을 그대로 장독대에 적용시킨 겁니다. 황토 같은 경우에는 살균 효과가 강해요. 그리고 숯 같은 경우에는 제습 효과. 왜 아시죠? 왜 숯을 그냥 자연적으로 가습기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장독대의 밑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맛있는 된장의 기본은 메주에서부터 시작되죠. 마침 메주 만들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슬로우푸드 연구회 회원들이 메주 만들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푹 삶은 콩의 구수한 냄새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삶은 콩 하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 콩 빛깔도 달라요. 네, 이 콩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농사 짓는 것도 있고요. 지역민들이 저희는 콩 농사를 참 많이 짓습니다. 그 콩을 주로 다 해요. 봄이 되면 연기처럼 마을로 내려보내는 주황산 소나무의 송화가루. 어느새 장독에는 송화가루가 내려앉아 된장과 함께 발효됩니다. 송화 된장을 만들 때 송화가루는 총 2번 들어가는데요. 메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콩을 으깰 때 함께 넣어주고요. 간장과 된장을 분리할 때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콩도 살아있고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콩알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콩이 씹혀요. 예. 적당히 이렇게 반 정도 정말. 예, 고소하다. 예. 콩을 으깨고 나면 직사각형의 틀에 넣고 꾹꾹 밟아줘야 하는데요.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만 메주 발효에 적당한 크기의 입자와 강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잘 먹어야 된대. 그냥 콜 가지. 이게 푹신푹신하고요. 물컹물컹하고요. 이것도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이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오, 와, 잘 나왔네. 진짜 잘했죠? 아이고, 멋지게 나왔네. 아, 멋지게 나왔네요. 만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점! 잘하십니다. 예. 예쁜 메주가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메주를 걸기 위해 새끼를 꼬아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전통 방법 그대로 메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새끼 꼬기 작업, 박주영 리포터도 도전해봤습니다. 되게 재밌다.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만만치가 않네요. 제 맘대로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아니, 이게 이렇게 요러면 요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가면 나옵니다. 콩을 삶는 과정부터 모양을 만들고 건조시키는 작업까지 메주 하나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짜잔! 제 메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쁘죠? 아이고, 예쁘네. 제가 만든 메주도 널어주세요. 네. 예쁘게 만드셨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가는 우리 음식들.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아름답습니다. 된장을 청송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발효식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데 이 발효식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발효식품은 특히나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물도 좋아야 되고 공기도 좋아야 되고 그런 면에 봤을 때 청송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발효식품을 할 수 있는 최적치라고 볼 수 있죠. 메주에는 단백질과 지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데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산으로 해가 넘어갈 때쯤 맛있는 냄새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야들야들 잘 익은 수육에 구수한 된장찌개도 빠질 수 없죠. 메주를 직접 만들고 난 뒤 맛보는 된장찌개라 더 기대가 됩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시골 밥상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함께 메주를 만든 후 먹는 밥, 그야말로 꿀맛인데요. 화려한 상차림이 아니라도 신선한 재료들로 가득한 밥상. 짭조름한 된장찌개 한 술이면 밥이 술술 들어가는 게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와, 이 맛이요. 아까 또 손으로 직접 찍어서 그냥 먹었을 때랑은 또 확실히 다르거든요. 좀 더 진하고 구수한데 이게 정말 절대 짜지 않은 맛이에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할수록 낡고 오래된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시간이 만들어내는 가치 있는 맛, 정성과 영양으로 겨울철 입맛을 돋우는 발효 음식들. 세월을 간직한 깊은 맛으로 올겨울 건강 지키세요. 포항의 쌀김치와 북어고추장부터 지금이 제철인 과메기로 만든 장아찌까지 보기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도는데요. 앞서 보신 송화가루 메주는 발효식품인 메주에 송화가루 효능까지 더해져서 올겨울 건강 지킴이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올겨울 건강은 발효식품으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